선영아, 선영아. 잃어버린 딸을 찾는 엄마의 목소리가 빗속에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우산 하나로 잃어버린 딸을 다시 만납니다. 이제 그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햇살이 유난히 좋은 오후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이런 날씨에 우산 따위는 생각도 하지 않겠지만 영수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동네 아파트 단지를 걸어 다녔습니다. 목적지는 분리수거장이었습니다. 분리수거장 한켠에는 누군가 버린 우산 서너 개가 쓰레기 봉투 사이에 비스듬히 꽂혀 있었습니다. 영수는 그 앞에서 한참을 멈춰 섰습니다. 허리를 구부려 우산 하나하나를 꺼내 살펴보았습니다. 우산살이 두어 개 휘어진 파란 우산, 천이 군데군데 찢어진 검은 우산, 손잡이가 부러진 빨간 우산까지. 영순의 눈에는 이 모든 것들이 그저 쓰레기가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이건 우산살만 조금 펴주면 되겠네. 영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파란 우산과 검은 우산을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느린 걸음으로 골목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골목 어귀 쓰레기통 옆에도 우산 하나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꽃무늬가 그려진 작은 우산이었는데 살이 한쪽으로 모두 뒤집혀 있었습니다. 영수는 그것까지 챙겨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마당 평상에 오늘 주운 우산들을 하나씩 펼쳐놓았습니다. 마른 걸레를 들고 와서는 우산 천에 묻은 먼지를 정성스럽게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풀썩풀썩 날렸습니다. 얼마나 오래 방치되었던 것일까요? 영순의 손은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우산살 하나하나 천의 구석구석까지 그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에휴, 속살이 다 휘었네. 그래도 조금만 손보면 비 정도는 거뜬히 맞겠구먼. 영수는 휘어진 우산살을 조심스럽게 펴보았습니다. 완전히 펴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산의 형태는 살아났습니다. 찢어진 천 부분은 바느질 상자에서 꺼낸 실과 바늘로 한 땀 한 땀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느렸지만 정확했습니다. 마치 아픈 사람을 돌보듯 부서진 물건을 대하는 그녀의 태도에는 각별한 애정이 묻어났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영수는 수리를 마친 우산들을 방 안으로 들고 들어갔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는 이미 수십 개의 우산들이 줄지어 세워져 있었습니다. 파란 우산, 노란 우산, 투명한 우산, 무지개색 우산, 꽃무늬 우산, 체크무늬 우산. 크기도 색깔도 무늬도 모두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한때는 버려졌던 것들, 그리고 이제는 영순의 손을 거쳐 다시 쓸 수 있게 된 것들이었습니다. 영순은 오늘 수리한 우산들을 그 옆에 조심스럽게 세워두었습니다. 그리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우산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뭔가 알 수 없는 그림자 같은 것이 어려 있었습니다. 왜 영수는 이렇게 낡은 우산을 모으고 고치는 것일까요? 팔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쓰려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이 많은 우산들은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그 답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영순만이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아무도 들여다볼 수 없는 그곳에 그 이유가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하늘이 맑았습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더니 이내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방울이었지만 곧 억수같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영수는 창밖을 내다보다가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녀는 방 구석에 세워둔 우산들 중에서 5개를 골라 커다란 보자기에 싸서 등에 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지만 단호한 걸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빗줄기가 영순의 어깨를 적셨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목적지는 동네 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10분이면 도착할 거리였지만 빗속이라 조금 더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영순의 옷은 이미 반쯤 젖어 있었습니다. 정류장 처마 밑에는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우산 없이 나왔다가 갑작스러운 비를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여학생은 가방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고 있었습니다. 발을 동동 구르며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는 모습이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교복 어깨가 이미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영수는 천천히 그 학생에게 다가갔습니다. 학생은 낯선 할머니가 다가오자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수는 등에서 보자기를 풀어 노란색 우산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투박하게 하지만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새 거는 아니지만 비는 안 맞을 거야. 가져가서 써. 여학생은 당황한 표정으로 우산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황급히 물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이거 어떻게 돌려드려요? 연락처 좀. 영수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됐어. 그냥 써. 나중에 누가 필요하면 그 사람 주고. 그렇게 말하고는 영수는 다시 정류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여학생은 우산을 펴고 고맙다는 인사를 여러 번 하고는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영수는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우산 아래 보호받으며 걸어가는 그 작은 뒷모습을 말입니다. 잠시 후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가 정류장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서류 가방으로 머리를 가리고 있었지만 양복이 이미 많이 젖어 있었습니다. 영수는 또다시 보자기에서 검은색 우산을 꺼냈습니다. 이거 쓰고 가시게. 남자도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영순의 단호한 눈빛에 결국 우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꺼내려 했지만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은 됐어요. 그냥 가시게. 이렇게 1시간 남짓 영수는 정류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이 보자기에서 꺼낸 우산은 모두 5개였습니다. 우산을 받아든 사람들은 모두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빗속으로 떠났습니다. 어떤 이는 연락처를 물었고 어떤 이는 돈을 주려 했지만 영수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비가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수는 이제 텅 빈 보자기를 다시 등에 메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신발은 이미 물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바닥의 물웅덩이에서는 빗방울이 통통 튀어 올랐습니다. 젖은 어깨를 한번 털어내고 영수는 다시 집으로 향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눈가에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일을 해낸 사람처럼 혹은 오래된 약속을 지킨 사람처럼 말입니다. 정류장을 떠나는 그녀의 뒷모습은 작았지만 어딘가 의연해 보였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영수는 집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아 빗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두둑 우두둑. 빗방울이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자니 영순의 눈빛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그녀의 의식은 서서히 과거로 흘러갔습니다. 30년 전 그때도 이렇게 비가 내렸습니다. 젊은 시절의 영수는 시장 좌판에서 채소를 팔았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날씨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7살배기 딸 선영이를 시장 한쪽 구석 평상에 앉혀두고 장사에 열중했습니다. 선영이는 엄마가 사준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며 얌전히 놀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친구네 가서 놀다 올게요. 선영이가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어두워지기 전에 꼭 돌아와야 한다. 영수는 바쁜 손놀림 속에서도 딸에게 대답했습니다. 선영이는 총총 뛰어가며 시장 골목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영순이 딸을 본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곧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수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선영이가 우산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아니, 우산을 챙겨주지 않은 것은 자신이었습니다. 영수는 급히 좌판을 정리하고 선영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시장 골목을 뛰어다니며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선영아, 우리 선영아.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친구네 집도 찾아갔지만 선영이는 이미 집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영수는 다시 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비는 점점 더 세차게 쏟아졌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었지만 영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영아, 엄마야, 어디 있니? 시장 구석구석 골목 이곳저곳을 뒤졌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선영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결국 빗속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진흙탕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우리 선영이 우산도 안 가져갔는데.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그날 밤 경찰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어린 여자아이가 사라졌다고. 수색이 시작되었지만 선영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선영이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평생 그날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우산 하나만 챙겨줬더라면, 딸아이를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그 비 오는 날 자신이 장사에만 정신이 팔려 있지 않았더라면, 수없이 많은 가정이 영순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 뒤로 영수는 선영이의 이름을 새긴 우산을 만들었습니다. 노란색 우산에 유성펜으로 또박또박 선영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락처까지 적어 놓았습니다. 만약 선영이가 그 우산을 보면 엄마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우산을 선영이에게 전해줄 방법은 없었습니다. 대신 영수는 다른 일을 시작했습니다. 버려진 우산을 주워 고치고 비 오는 날이면 정류장으로 나가 우산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혹시 저 아이도 우산이 없어서 비를 맞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저 아이의 엄마도 자신처럼 후회하며 살게 되는 건 아닐까? 영순의 가슴 한쪽에는 선영이라는 이름이 낙인처럼 찍혀 있었습니다. 우산을 들려보내지 못한 죄책감, 딸을 지키지 못한 자책감이 30년 동안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빗소리에 정신을 차린 영수는 다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보며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딘가에서 너도 누군가의 우산 아래 있었겠지? 비는 안 맞고 살았겠지?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가에 물기가 맺혔지만 영수는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그저 빗소리를 들으며 30년 전 잃어버린 딸을 조용히 그리워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비가 그치고 맑은 날씨가 계속되었습니다. 영수는 여느 때처럼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쪼이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그때 대문 앞에 누군가 서 있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영순이 고개를 들어보니 세련된 차림의 한 여자가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깔끔한 재킷에 단정한 헤어스타일을 한 모습이 도시에서 온 사람 같았습니다. 여자는 마치 용기를 내듯 몇 번이나 대문 쪽으로 다가왔다가 다시 물러섰습니다. 무언가 말을 꺼내려다가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는 노란색 우산이 들려 있었습니다. 영순이 먼저 다가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여자는 깜짝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기, 이 우산, 며칠 전에 빌린 우산인데요. 영수는 그제야 여자의 손에 든 우산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분명 자신이 정류장에서 누군가에게 건넨 노란 우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산을 돌려주러 여기까지 찾아올 이유가 있을까요? 영수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아이고, 우산 돌려주러 여기까지 왔어요? 그냥 쓰면 되는데. 영수는 마당으로 여자를 안내하며 물 한 잔을 따라 건넸습니다. 여자는 두 손으로 물컵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긴장하고 있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할머니, 이 우산이요. 여자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우산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우산 손잡이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손잡이에는 낡은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세월의 발에서 글씨가 희미해졌지만 자세히 보면 선영이라는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이름, 할머니가 직접 쓰신 건가요? 여자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영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 딸을 잃고 난 후 만들었던 그 우산이었습니다. 수많은 우산 중에서도 유독 이 우산만은 특별했습니다. 선영이를 위해 만든 우산이었으니까요. 그게 왜 그러시는데요? 영순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뭔가 알 수 없는 예감이 가슴속에서 울렁거렸습니다. 여자는 가방에서 낡은 손수건 하나를 꺼냈습니다. 모서리가 다해진 오래된 손수건이었습니다. 그 손수건의 한쪽 구석에는 서툰 솜씨로 수놓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선영이라는 두 글자였습니다. 이건 제가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던 유일한 물건이에요. 여자의 손이 더욱 심하게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진짜 엄마를 모릅니다. 기억도 거의 없어요. 다만 이 손수건만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비 오는 날의 어렴풋한 기억, 시장 냄새, 엄마가 부르던 목소리, 영순의 손에서 빗자루가 떨어졌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여자를 바라보는 영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선영이 라는 이름이 맞나요? 영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 양부모님이 저를 선영이라고 부르셨어요. 손수건에 적힌 이름을 보고요. 그런데 진짜 엄마가 누군지는 평생 찾을 수가 없었어요. 여자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우산을 다시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이 우산을 받았을 때 손잡이에 적힌 이름을 보고 혹시나 해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당의 나뭇잎이 바람에 살랑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영수는 천천히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여자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30년 전 어린 모습은 아니었지만 눈빛 어딘가에서 그때 그 아이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선영아. 영순의 입에서 간신히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여자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테이블 위로 그리고 노란 우산 위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영순의 손은 여자의 뺨에 닿아 있었고 여자는 그 손을 자신의 손으로 감싸주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앉아요. 천천히 이야기해봐요. 영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여자를 마당 평상으로 안내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여자는 한참을 눈물만 흘리다가 조금씩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저는 친구 집에서 놀다가 집으로 가는 길에 길을 잃었어요. 무섭고 추웠어요. 계속 울면서 엄마를 찾았는데 여자의 목소리가 잠시 끊겼습니다. 영수는 여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저를 발견하셨대요. 경찰서에 데려가셨는데 제가 이름밖에 기억을 못했대요. 집이 어딘지도 엄마 이름도 몰랐어요. 너무 어렸거든요. 영순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날 밤 자신은 미친 듯이 딸을 찾아 헤맸는데 선영이는 경찰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선영이가 자세한 정보를 말할 수 없었고 그 혼란 속에서 엄마와 딸은 엇갈려 버린 것입니다. 경찰서에서 한동안 보호받다가 결국 쟤를 입양하고 싶다는 부부를 만났어요. 착한 분들이셨어요. 저를 친자식처럼 키워주셨어요. 여자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낡은 손수건, 영순이 직접 순호와 선영이에게 주었던 바로 그 손수건이었습니다. 양부모님은 제가 진짜 엄마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려고 많이 노력하셨어요. 하지만 단서가 이것밖에 없었어요. 선영이라는 이름과 이 손수건. 신문에도 광고를 내고 여기저기 수소문도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영순도 똑같이 찾아 헤맸습니다. 전단지를 붙이고 경찰서를 찾아다니고 실종 아동센터에도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지금처럼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찾았지만 서로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비가 왔을 때 할머니가 주신 우산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고마운 마음만 들었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우산을 말리다가 손잡이에 이름이 적혀 있는 걸 봤어요. 여자는 노란 우산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선영이라는 이름, 그리고 전화번호. 혹시나 싶어서 전화를 걸었는데 이미 쓰지 않는 번호였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 번호로 옛날 전화번호부를 찾아보고 동사무소도 찾아가고 그렇게 할머니를 찾았어요. 영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만들어 나눠준 수많은 우산들. 그중 하나가 바로 선영이의 이름이 적힌 그 우산이 기어이 30년 만에 딸에게 닿았습니다. 우연일까요? 기적일까요?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수는 대답 대신 여자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평상 위에서 서로를 꼭 껴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흘리지 못했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너를 지키지 못해서. 우산 하나 못 챙겨줘서.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준 우산 덕분에 나쁜 비 안 맞고 잘 컸어요. 비록 늦었지만 이렇게 우산이 저를 엄마께 데려다 줬잖아요. 선영은 엄마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영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당의 햇살이 두 사람을 따스하게 비추었습니다. 그날 이후 영순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낡은 우산을 찾으러 분리수거장을 헤매지 않았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정류장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딸과 함께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고 함께 꽃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은 주말마다 엄마를 찾아왔습니다. 30년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남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모녀는 함께 그 버스 정류장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정류장 벤치 위에는 누군가 두고 간 새 우산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분홍색 예쁜 우산이었습니다. 하늘에는 비가 개고 난 뒤 무지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엄마, 저 우산. 선영이 말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 이제는 엄마가 할 일을 다 했으니까.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무지개를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동안 내리던 영순의 마음속 비가 드디어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따스한 햇살과 아름다운 무지개가 펼쳐졌습니다. 영순이 평생 나눠준 우산들은 수백 개였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한 사람에게 닿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